그런데 오늘인가요? 박균택 의원은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통상 전쟁 지금 와중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제부총리, 경제수장이 일단 사퇴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게 수리가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육부 총리 이주호 되는 상황이에요? 해야 하는 예. 상황까지 온 것이 네. 좀 답답하긴 한데 예.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는 것이 나라의 보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걱정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나라의 정상성을 회복하기 위한 네. 이런 노력이라고 봐주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주진우 의원님, 뭐 과거 집권 여당의 의원이셨고 지금 뭐 국민의힘에 뭐 답답하긴 한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는 게 나라의 보탬이 된다는 박균택 의원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저런 마인드로 하니까 31번째 탄핵을 했겠죠. 근데 국민들이 저 말에 어떻게 수긍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미국에서 국내 정치용으로 나온 발언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물고 늘어지면서 무슨 우리가 협상이 지금 끝난 것도 아니고 협상 중간에 있는데 오히려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그 우리 경제 사령탑들을 흔드는 거거든요. 아니 그 전쟁 중에서는 후방을 든든하게 해줘도 지금 전쟁하기 어려운 판국에 전쟁 중인 장수를 흔드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협상 내용을 기본적으로 양 국가 간의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협상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이 현재 아는 것이 없잖아요. 협상 내용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것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게 모든 협상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있는 것이고요. 그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고 한덕수 대행이 최초의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자마자 며칠 만에 정치적인 이유로 탄핵 소추를 했고요. 이번 사안도 100번 양보하더라도 지금 민주당 의원들 얘기에 의하더라도 정치적인 사유로 지금 탄핵 소추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민생과 정치 당리당략적으로 민생과 경제를 볼모 잡는다는 비판을 저는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최상목 전 부총리, 권한대행도 잠시 했던 최상목 부총리가 탄핵 위기에 몰렸던 건 뭐 지난번에도 있었고 당시 기억하기로는 이재명 전 대표가 뭐 몸조심 발언 때문에도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지난달에도 국익에 도움되냐고 했더니 뭘 잘한 게 있다고 미국에 가냐, 최상목은 없는 게 낫다라고 했고 아까 박균택 의원은 뭐 그 사람들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됐죠. 국무위원 서열 4위, 대통령 권한대행 3순위입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초유의 사태가 사실 제가 초유의 사태라는 말을 너무 요즘 최근에 자주 써서 관용어처럼 됐습니다만 진짜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부총리입니다. 국정은 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또 국무위원들과도 잘 논의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한 30여일을 지금 이주호 부총리 체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 전제도 민주당이 또 추가 탄핵을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인데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 맡았을 때도 기재부 장관, 부총리 다 하면서 세종시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교 통상, 안보까지 다 어떻게 하냐라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지금 교육부와 이게 지금 총리실 역할, 용산 대통령실 역할을 우리나라가 아무리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해외 외신들은 이 해외 토픽으로 다룰 겁니다. 이런 일도 있다라는 걸로 아마 다룰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정말 세계가 부러워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부러운 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각국에 있는 분들이 야,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였어?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대행 제가 좀 말도 잘 못하겠는데 대대행입니다. 대대행. 네, 이런 것까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내려갈지가 솔직히 궁금합니다. 자, 더군다나 교육부는요, 굉장히 규모가 작은 부서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실제로 서포트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경제부총리도 어려웠는데 지금 이 대행을 할 경우에 제일 우리나라 중요한 게 안보 문제이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북한은 지금 이미 굉장히 새로운 구축함도 내고 연일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통상전쟁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경제 문제 우리 성장률이 뚝뚝 떨어져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지금 선거 관리 해야죠. 지금 선거 관리 지금 3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그거 다 지금 하려면 지금 그게 시스템으로 과연 가능할까요? 자, 지금 산불도 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모든 일들을 안 그래도 최상목 대행은 자기 모자 3개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지금 이주호 부총리는 4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런 일들을 좀 전에 박균택 의원이 없는 게 낫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있겠죠. 다만 아까 이현정 의원도 잠깐 언급하셨듯이 한덕수 대행이 어제 물러나기 전에 또 사표를 수리했기 때문에 아까 민주당은 한덕수 최상목 탄핵권은 뭐 한 묶음이라는 표현을 써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비판론도 민주당 내부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혼란을 자초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모두 다 민주당의 책임이다라고 전가하기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인데 예. 그런 상황에서 대행의 직을 내려놓은 것도 무책임하다라는 평가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대행의 책임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행의 책임조차 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더 큰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저는 국민들께서도 의문을 가지실 거다라는 생각 들고요. 예. 그리고 어제 그 최상목 전 총리의 그 사표를 수리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는 사실상 이 부분이 그 출마를 선언한 부분과 그리고 총리로서 또 계속 업무를 했던 부분이 시기적으로 좀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전 선거 운동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사전에 선거에 개입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좀 따져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